일부 왕관을 미리 벗어준 왕의 비참한 최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는, 조금은 불쾌할 수도 있는 진실을 꺼내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그 돈, 그걸 자식에게 미리 내어주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지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왕입니까? 아니면 은퇴한 노인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인간 사회에서 왕은 오직 왕관을 쓰고 있을 때만 왕입니다. 그 무거운 금관이 머리 위에 머물러 있을 때만 신하들은 고개를 숙이고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의 착각에 빠져 그 왕관을 너무 일찍 자식의 머리에 씌워줍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내 행복이라며,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쓰면 자식의 앞날이 탄탄해질 거라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왕관을 넘겨준 왕의 말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왕궁의 화려한 방에서 쫓겨나 차가운 별채 손님으로 전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가 수천 년간 증명해온 조기 상속의 결말입니다. 유대인의 위대한 지혜서인 탈무드는 이 지점을 소름 끼칠 정도로 냉정하게 경고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주고 그들에게 의지하려는 부모는 자식의 집 대문 앞에 엎드려 있는 개와 다를 바 없다고 말이죠. 이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리시나요? 자식과 부모 사이를 너무 돈으로만 계산하는 것 같아 거부감이 드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영원히 파멸시키지 않기 위해 부모가 반드시 쥐고 있어야 할 마지막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부모들은 아주 치명적인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해서 자식을 키워냈으니 나중에 내가 힘이 빠졌을 때 자식도 그만큼 고마워하며 나를 돌볼 것이라는 믿음 말이죠. 하지만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간사하고 망각에 빠르기 쉽습니다. 처음 아파트를 해주고 결혼 자금을 건넸을 때 자식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고마워할 겁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맹세하겠죠.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 돈이 자식의 일상이 되는 순간 감사함은 어느덧 당연한 권리가 됩니다. 부모가 준 돈으로 산 집에서 살면서도 그 돈이 원래 누구의 피땀이었는지 기억하는 자식은 드뭅니다. 오히려 그 돈이 바닥날 때쯤이면 부모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경제적 부담이자 내 삶을 방해하는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지갑이 얇아지면 효심도 함께 얇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만 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부모의 과한 배려입니다. 자식에게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많이 다 퍼주는 순간 자식은 스스로 거친 세상을 뚫고 나갈 생존의 근육을 잃어버립니다. 부모라는 든든한 화수분이 있는데 누가 험한 일터에서 땀 흘리며 자기 삶을 개척하고 싶겠습니까? 결국 부모가 사랑이라 믿으며 건넨 그 거액의 돈은 자식의 독립심을 갉아먹는 독약이 됩니다. 자식은 은연중에 부모의 재산을 이미 내 것으로 여기고 부모가 오래 사는 것을 마치 내 돈을 조금씩 갉아먹는 행위처럼 느끼는 비극적인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탈무드의 격언을 잊고 낚시터 자체를 넘겨준 부모는 결국 낚싯대조차 줄 힘이 없는 초라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이나 생일에 자식이 찾아와 여러분과 나누는 대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자식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안색을 살피며 건강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이 여전히 넉넉한지 은근히 떠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경제적 도움을 줄 때만 자식이 환하게 웃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모가 아니라 걸어 다니는 ATM기로 전락한 것입니다. 돈이 나올 때만 버튼을 누르고 돈이 나오지 않으면 기계가 고장 났다며 발로 차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탈무드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때는 둘 다 웃지만 아들이 아버지에게 줄 때는 둘 다 운다는 기막힌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겨 웃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순간 관계의 평등은 깨지고 비참함과 부담감만 남는다는 뜻이죠. 왕관을 쓴 왕으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왕관을 구걸하는 노인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것인가? 이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지금 차갑게 식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을 절망시키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남은 생을 가장 우아하고 존엄하게 지켜드리기 위한 정신 번쩍 드는 예방주사입니다. 2부. 비어있는 상자가 가르쳐준 소름 돋는 진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일군 아파트를 자식에게 넘겨주고 남은 쌈짓돈까지 손주들 학원비로 다 털어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 남은 것은 낡은 가방 하나와 병든 몸뿐입니다. 자식의 집방 한 칸을 얻어 살며 매일 아침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자식의 안색을 살핍니다. 고맙다. 역시 내 자식뿐이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웃음소리에 여러분의 자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꿈꾸던 노후였나요? 사랑을 듬뿍 주었으니 당연히 사랑이 돌아올 거라는 그 믿음이 사실은 얼마나 순진하고 위험한 도박이었는지 이제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단숨에 뒤집어버린 소름 끼치도록 지혜로운 한 노인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이 노인은 젊은 날 열심히 장사를 해서 큰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늙고 병들자 자식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모두 골고루 나누어 주었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넉넉히 주었으니 아이들이 나를 경쟁하듯 서로 모시려 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재산을 손에 넣은 자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첫째는 집이 좁다고 핑계를 대고 둘째는 바쁘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노인은 차가운 창고 방으로 밀려났고 자식들은 노인이 살아있는 것조차 잊은 듯 행동했습니다. 그때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효심은 부모의 인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쥐고 있는 열쇠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인은 시장으로 나가 친구에게 큰 상자 하나를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깨진 사기 그릇과 돌덩이들을 가득 채웠죠. 상자를 들 때마다 절그렁 하는 묵직한 소리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사실 너희에게 나눠준 것은 내 재산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 상자 안에는 내가 죽는 날까지 나를 가장 정성껏 모시는 자에게만 물려줄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다. 하지만 상자는 내가 숨을 거둔 직후에만 열어볼 수 있다. 자, 그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도 자식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무난 인사가 이어졌고 노인의 식탁에는 가장 좋은 고기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노인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려 싸우기까지 했죠. 노인은 자식들의 그 가식적인 친절을 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자식들은 문에 불을 켜고 그 보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쏟아진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돌덩이들과 깨진 그릇 조각, 그리고 쪽지 한 장뿐이었죠.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왕관을 미리 벗어던진 왕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잊지 마라. 자식의 효심을 시험하지 말고 내 지갑을 끝까지 지켜라.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잔인한 심리학의 진실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상이 기대되는 곳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슬프게도 부모, 자식, 관계조차 이 경제적 논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다 주어버리는 것은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기도 전에 미끼를 다 던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미끼가 없는 바늘에 어떤 물고기가 입을 맞추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돈을 쥐고 있는 것을 탐욕이라고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돈은 탐욕이 아니라 주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다는 최소한의 증명서입니다. 돈이 있는 노인은 자식에게 나 좀 봐달라고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의 시간을 얻기 위해 정성을 들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를 한 명의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게 만드는 최후의 교육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5억 원을 미리 준 부모와 5억 원을 쥐고 있으면서 내가 죽으면 이건 너희의 몫이다라고 말하는 부모 중 누가 더 대접받겠습니까? 전자는 자식에게 이미 받은 돈이 되지만 후자는 자식에게 언제든 나를 지켜줄 방패이자 부모를 향한 예우의 이유가 됩니다. 돈의 무게는 통장에 찍힌 숫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누가 통제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열쇠를 쥐고 있을 때만 여러분의 말씀에 무게가 실리고 여러분의 침묵조차 지혜로 읽히는 법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망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다 퍼주는 것은 자식을 부모의 죽음을 기다리는 괴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땀 흘려 가정을 일구고 부모의 도움 없이도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인간으로 자라게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며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우아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탈무드의 노인이 보여준 그 비어있는 상자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비어 있어도 묵직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위장이 때로는 수천 마디의 훈계보다 여러분의 품위를 더 확실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노년의 재산은 단순히 소비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해주는 정서적 방어선입니다. 이 방어선이 무너지는 순간 사랑과 존경은 의무와 짜증으로 변질됩니다. 3부. 우아하게 거절하고 단단하게 지키는 법. 아니오라는 가장 뜨거운 사랑.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장 어렵고도 고통스러운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거절이라는 문턱입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재산을 지켜야 내 노후가 당당해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평화롭다는 것을요. 하지만 막상 눈앞에서 자식이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거나 이번에 사업만 잘 되면 정말 효도할게요. 손주 녀석 학원비가 너무 부담돼서요 라며 애처로운 목소리를 내면 부모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조금 덜 먹고 내 노후 자금을 조금 떼어주면 자식의 숨통이 트일 것 같은 그 간절한 유혹.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이 내미는 손은 자식을 돕는 구명줄이 아니라 자식의 자립심을 갉아먹는 독약이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아주 냉정하지만 명확한 비유를 들려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거든
반드시 당신의 발이 땅에 닿아 있거나 튼튼한 밧줄을 쥐고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당신 스스로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구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경제적 토대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자식을 돕는 것은 결국 부모와 자식 둘 다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교묘하고도 애절한 요구를 우아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죄책감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식의 요구를 거절할 때 내가 부모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책에 빠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모의 도리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단단한 어른으로 남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당신은 자식에게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가르치는 중입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땀과 노력만이 진정한 내 것을 만든다는 그 지엄한 법칙 말입니다. 자식의 요구에 직면했을 때 서둘러 대답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인 호소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선 시간의 완충지대가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마라는 말은 거절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거절할 때는 구구절절한 변명이나 이안함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변명이 길어질수록 자식은 그 틈을 파고들어 설득하려 듭니다. 그저 나직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이 돈은 내 노후를 지키고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란다. 이것을 깨는 것은 너희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일이야. 라고요.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평화를 지키려는 가장 지혜로운 용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부모가 자식에게 과도하게 재산을 내어주는 행위 뒤에 인정 욕구가 숨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자식에게 돈을 줌으로써 여전히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돈으로 산 인정은 돈이 떨어지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오히려 자식은 부모의 돈에 익숙해질수록 부모를 한 명의 존엄한 인간이 아닌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화수분으로 대하게 됩니다. 자식이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만들고 싶다면 돈을 주는 손을 거두고 당신의 삶을 스스로 즐기는 뒷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재산으로 우아한 취미를 즐기고 정갈하게 자신을 가꾸는 모습은 자식에게 우리 부모님은 참 단단하고 멋진 분이구나 라는 무언의 압박과 존경심을 동시에 심어줍니다. 또한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고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할 때를 주의하십시오. 나중에 어차피 저희 줄 거잖아요. 지금 주시면 세금도 아끼고 좋잖아요 라는 말들 말입니다. 이런 말에 흔들리는 순간 당신의 주권은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세금을 아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생존권과 발언권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집의 열쇠를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그 열쇠가 바로 여러분의 경제력입니다. 열쇠를 쥐고 있는 동안만 당신은 당신의 집에서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서 주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입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재산을 지킬 때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오답 노트를 스스로 써 내려가며 성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자식이 겪는 오늘의 고난을 안쓰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자식을 초인으로 만드는 담금질의 시간입니다. 부모가 그 불꽃을 대신 꺼주면 자식은 영원히 차가운 쇠조각으로 남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경제적 독립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당신이 죽는 날까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하는 것. 그것이 자식의 인생에 짐을 지우지 않는 가장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고요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이것은 내 삶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법을 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때 비로소 자식도 당신을 지키고 싶어 질 것입니다. 거절의 기술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기술입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데 세상 그 어느 자식이 나를 진심으로 대접하겠습니까? 부모라는 이름의 거대한 희생 뒤에 숨겨진 그 서글픈 보상 심리를 이제는 완전히 걷어내야 합니다. 4부. 마지막까지 왕관을 내려놓지 않는 품격, 떠난 자리에 남는 진정한 향기. 이제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연극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장면에 도달했습니다. 누구나 무대 위에 오를 때는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각수 속에 등장하지만 정작 그 연극이 명작으로 기억되느냐 아니면 잊히고 싶은 졸작으로 남느냐는 마지막 커튼콜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의 재산을 지키는 것, 자식에게 미리 왕관을 넘겨주지 않는 것은 단지 나 한 몸 편히 살자고 부리는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생의 마지막 장면을 가장 우아하고 존엄하게 갈무리하여 남겨진 자식들의 가슴 속에 평생 잊히지 않을 거인의 뒷모습을 새겨넣는 일입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 아주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겠다는 욕심 때문이지만 죽을 때 손을 펴고 죽는 것은 보라,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그토록 단단히 움켜쥐었던 재산은 결국 자식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언제 넘어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의미로 남겨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재산의 주권을 쥐고 있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자식들을 돈의 노예가 아닌 존경의 주체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경제적 힘을 잃고 자식에게 얹혀 사는 순간 자식의 마음속에 부모는 더 이상 우러러볼 대상이 아닌 지켜내야 할 과제가 됩니다. 사랑이 의무로 바뀌는 그 찰나, 관계의 숭고함은 사라지고 고단한 현실만 남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자식들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를 쥐고 있다면 자식들은 여러분을 대할 때 부담이 아닌 안도감을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당당하시구나라는 그 안도감이 자식들의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정서적 뿌리가 됩니다. 또한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현금이나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탈무드의 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삶을 대하는 태도와 독립된 인간의 기계라고 말이죠. 당신이 자식의 달콤한 유혹이나 애절한 간청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노후를 지켜낸 그 단단함은 훗날 자식들이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 꺼내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 힘든 시간을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버텨내셨지라는 기억은 자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정신적 자산이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날, 자식들이 모여 여러분의 유품을 정리합니다. 그들이 발견하는 것이 단지 통장의 숫자뿐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지켜냈던 그 독립적인 삶의 궤적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자신을 가꿨던 정갈한 옷차림, 자식의 돈에 기웃거리지 않고 자신의 연금으로 우아하게 즐겼던 소소한 취미들, 그리고 자식의 인생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멀리서 묵묵히 응원했던 그 광활한 여백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들의 가슴 속에 남겨지는 진정한 향기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권합니다. 당신의 유언장을 미리 써보십시오.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는 숫자만 적지 마십시오. 당신이 왜 이 재산을 마지막까지 지켜왔는지, 이 돈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자식들이 이 유산을 받았을 때 그것이 단순한 횡재가 아니라 부모의 생애가 응축된 신성한 씨앗이 되길 바란다는 진심을 적으십시오. 내가 이 돈을 끝까지 쥐고 있었던 것은 너희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돕고 싶었기 때문이란다. 이 한 문장이 자식들의 해묵은 서운함을 눈 녹듯 녹이고 진정한 화해와 존경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인생의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태양의 뜨거움이 사라진 자리에 평온한 여백이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년 또한 자식이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돈이라는 현실의 지팡이를 단단히 쥔 채 오직 당신만의 고귀한 평온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 껍데기로 남는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향기를 잃지 않는 꽃처럼, 마지막까지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는 왕처럼 그렇게 우아하고 당당하게 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써 내려가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자식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사랑할 때 자식도 당신의 삶을 존경하게 됩니다. 탈무드가 전하는 그 서늘한 경고는 결국 가장 뜨거운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자식의 손을 잡기 전에 먼저 당신의 손을 따뜻하게 데우십시오. 당신의 온기가 충분할 때 그 온기는 비로소 자식들에게도 온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당신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지혜로운 재산 사수가, 그리고 당신의 그 고귀한 독립심이 세상 모든 부모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당당하기를,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찬란하기를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침묵 속에 깃든 지혜와 비움 속에 피어난 단단한 주권으로 당신만의 성공의 기록을 계속해서 써내려 가십시오. 조용한 위로는 언제나 당신의 그 고독하고도 아름다운 길에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머물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가장 눈부신 절정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